추미애 법사위원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만요. 대법원 국정감사를 2번 했습니다. 특히 어제는 사상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이뤄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3차 대법원 국정감사도 추진 중입니다. 이 선봉에 확실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제 발언으로 중간에 뭐 바꾸더니만 국감제 발언을 안 주십니까? 국감 진행에 협조하지 않으시고 언론에 나가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 발언하기 전에는 의사 진행 발언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발언권을 제한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위원장님. 네, 곽규택 의원님에 대해서는 발언을 오늘 제한하겠습니다. 뭐 말 수 없다고 말 못할 줄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발언권을 뺏어요? 위원장이 뭐라고요? 아니 이런 거는 집안 가족회의에 가서 하세요. 이런 거는 집안 가족회의 가서 하시라고요. 절대로 사과를 하기 전에는 위원장님 절대로 박규택 같은 인간은 발언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에는 요즘 조요토미 히데요시의 무소속 최혁진 의원까지 화면에 잡혔어요. 이현정 의원님, 뭐 법사위가 뭐 아수라장, 뭐 난장판 이런 표현 어제 오늘은 아닌데 오늘은 보니까 오늘 장면인데 아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 가리켜서 언론에 허위사실 유포했으니까 이제 발언권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법사위원장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글쎄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제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뭐 무법천지, 아나무인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해 봤는데 저 추미애 위원장의 저 횡포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한계선을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추미애 의원은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할 때 정계 입문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 왔습니다. 늘 이 민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정당에 소속이 돼 있었죠. 자, 그러면 본인도 소위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정치를 해왔는데 지금 이 추미애 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 글쎄요, 과연 여기에 민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 가서 연설할 때 그때 당시에 이 대학원생이 뭔가 발언을 할 때 경호원들이 와서 입을 막고 나가는 장면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입틀막이다 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다 뺏어가 버리는 뭐 사실 뭐 독재 국가에 있을 수 있는 일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지금 발언권을 뺏겠다? 위원장은요, 이게 어떤 막강한 권한을 진 게 아니라 사회를 보는 자리입니다. 즉 위원회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원활한 이 사회를 보고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자리예요. 근데 마치 본인이 어떤 모든 권한을 가진 것처럼 발언을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처럼 모두 다 결정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자, 민주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 남은 것은 독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의 야당 의원들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발언권 마이크 켜주지 않겠다. 오늘 글쎄 국정감사가 뭐 파행에 파행 뭘 거듭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런 편파 운영 아니냐 야당에서 비판을 했는데 잠깐만 법사위가 아닌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오늘 과방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나가세요. 상황입니다. 김영관 선생님 잠깐만요. 기자분들 나가주세요.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선택적으로 지금 찍고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 네, 저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최진문 교수님. 뭐 저도 이현정 의원만큼은 뭐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건 당연히 아닌데 저도 뭐 적지 않게 진행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실제로 국감에서 상임위도 아니고 국감에서 뭔가 기자들이 취재진이 최민희 위원장 시각에는 선택적으로 보도를 한다고 판단했는지 취재진 나가라고 아예 비공개로 국감을 진행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서 어떤 이유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는 국감은 공개되는 게 맞죠. 그리고 기자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밝히지 않아서 예.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자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뭐 잘못된 보도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죠. 질책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예.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조금 밝힐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제 납득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현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본인이 이제 중간에 개입을 해서 그렇게 같은 당에 이제 뭐 그렇죠. 김현 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하고 네, 기자들 그렇게 해서 나가세요라고 아예 통보를 한 거잖아요. 최민희 그러니까요.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뭐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기자들이 정말 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예. 취재를 허락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그 제한이 되면 그 자체는 조금 국민들이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국정감사고 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네. 사실은 국감 시작할 때쯤에 뭐 정청래 대표도 강성이면 강성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뭐 국감이나 혹은 법사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고 몸싸움 거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사위 과방위 위원장이 뭔가 야당이 봤을 때는 너무 독재를 한다라는 비판이 뭐 당과 뭐 대통령실의 갈등까지 번지지 않더라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여권에? 그런데 일단 당대표가 당부한 부분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조용하고 어떤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주문한 부분이 있고 아마 각 상임위 위원장들도 그 뜻을 당연히 좀 새기고 진행을 하고자 했을 겁니다. 이게 여야 이 공이 한쪽에 뭐 위원장이 여당이라고 해서 이 여당의 문제만으로 보기에는 뭐 이를테면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 욕설 문자를 하고 이거는 사실 정치사에서도 찾아보기 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욕설로 반박하는 이런 꼴사나운 모습이 국감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여야 공이 다 자제해야 되고 정청래 대표가 당부한 부분은 집권 여당이고 국감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실력 발휘를 하는 부분인데 예. 너무 정쟁으로 몰아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력을 쥔 집권 여당의 감시 대상인 부분이 있으니 예. 어떻게든 그 부분과 그러게요. 관련해서는 정치적 인내,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인내든 인내고 뭐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기 때문에 각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수록 하는 것도 아무래도 각 상임위원장의 책무일 텐데 기자들 나가라는 취지 혹은 아예 발언 제한하겠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추미애 법사위도 이랬습니다. 야당에서는 각 상임위원장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가리켜서 아예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법사위 현장 검증 때도 각 위원들이 정말 대법원을 하나하나 뜯어보러 간 거 맞냐? 여행 혹은 뭐 견학? 유람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공개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대법관들도 재판할 때나 올라가는 대법정의 법대 위에 올라서 밑을 내려다보는 장면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사법부를 강압하고 짓밟기 위해서 대법원에 갔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현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하게 해주십시오. 법원행정처 입장을 말씀하게 해주세요. 별도의 공간으로 먼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뭐 유람 온 사람들처럼 견학 온 사람들처럼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저렇게 한가로운 사람들이 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앞에 세워놓고는 법원을 이렇게 공격을 할까? 정혁진 변호사님, 제가 진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대법정의 법대라고 하는 여기 올라가는 거는 아무나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하는데 원고나 피고가 마음대로 판사석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는 저 같은 사람도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판사님들 저보다 한 20살, 30살 이렇게 어립니다. 하지만은 법정 들어갈 때는요. 예. 90도 폴더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개인의 판사에 대해서 어떤 뭘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 법원이라고 하는 권위에 그 존경을 표한다.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법부를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 저 살다 저런 사진 처음 봤습니다. 저 예. 자리는요. 대법관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인데 12명의 대법관입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저기에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예. 삼권 분립을 우리는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 앞에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선출 권력만 권력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40년 전, 50년 전에 어땠습니까? 예. 독재 정부 시절에 국회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수기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손 지금-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국회의원 하고 계신 분들이 그때 독재 투쟁한다라고 그렇게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거는요. 뭘 갖다 보여주는 것이냐. 입법 독재를 상징하는 것이 저 단 한 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40년 전, 50년 전으로 회귀가 됐나 돌아가게 됐나 정말로 진짜 많은 그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또 통곡 얘기를 하셨어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사진 잘 나오셨어요? 좋으세요? 하지만 포토쟁이 쌍은 미소를 띤 전현희 의원님, 아예 주진 의원이 이렇게 비꼬면서 사진을 올렸는데 최전봉 교수님, 물론 뭐 대법원 자체도 성역은 아니죠. 그리고 현장 검증을 했고, 물론 뭐 야당은 이걸 뭐 감제 압수수색이네 점령군 같다고 얘기하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일부 조간 신문들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닌 여당 의원들이라는 표현 제목을 썼더니 또 그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아마 여당 법사위원들이 얘기한 것 같고요. 글쎄요. 법대에 올라간 여당 의원들 사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대에 올라가는 게 재판 중이라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법대에 올라갑니까?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다만 지금 재판이 진행된 게 아니고 사무처장이 이렇게 안내하면서 견학을 하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대법관들 증언 문제가 얘기가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라고 그때 천대엽 처장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인력이 더 보충되거나 법관들이 늘어났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지 하는 부분을 직접 보기 위해서 견학을 한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법대에 올라간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게 무슨 뭐 정말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저러면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저게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었고 또 행정처장의 안내를 받아서 간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대법원에 가서 현장 검증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예. 그걸로 본다고 하면 실제 문제가 됐던 부분 또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는 차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크게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은 뭐 프랑스 파리를 2차 세계대전 때 점령한 히틀러 같았다. 민주당은 이렇게 검은 법복 입은 대법관들을 파란색, 민주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바꾸려고 한다. 뭐 히틀러라는 표현을 나경원, 이준석 두 의원이 썼어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뭐 견학 왔냐, 유람 왔냐 비판하면서 뭐 여러 사진들이 좀 등장한 부분이 있는데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어제 이 대법원 현장 검증 때 추미애 의원의 유튜브에도 이런 사진들을 올렸고 뭐 추진도 같이 있고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고도 뭐 서영교 의원 이렇게 뭐 본인들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해당 유튜브에 본인들의 의정 활동 혹은 국감에 임하는 모습들을 올릴 수는 있는데 저게 야당이 봤을 때 자칫하면 다 본인들 자기 정치하고 현장 검증 안중에도 없고 뭔가 진짜 휘젓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비판을 야당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요 어떤 그 집단의 어떤 존중, 그리고 집단의 권위를 나타내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국회의장석이 있어요.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냥 거기 올라가서 한번 앉아보고 인증사진 찍으면 어떨까요? 국회에서 그냥 아유 뭐 국회 안 열리니까 괜찮아요 할까요? 그 법대에 저렇게 올라가서 막 사진 찍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서 재단에 가서 그냥 아무나 사람들 올라가서 막 찍고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결국은 그 집단의 어떤 존중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게 상식이고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우리가 소위 쇼폼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정치 행태가 보면 어떤 공익과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홍보하는 용. 저기 보면 보좌관들이 가면서 계속 찍어줘요. 그리고 저 끝나고 나면 다 숏폼으로 짧은 영상을 통해서 다 올립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날 조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거 올린 거 본인의 유튜브에다가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예. 자, 마찬가지죠. 지금 추미애 장관 마치 이제 내가 사법부를 점령했다. 사법부를 완전히 이제 압살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저 사법부 뭐 대법원 안에 점령 압살 뭐 여기까지는 가는 거 아니겠죠.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저도 대법원 출입을 꽤 오래 예. 했는데 저 대법정 위에 정말 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 가지를 못해요. 사법부의 상징과도 같기 그렇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장소라 그러면 되지만 그러나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존중의 의미를 사는 사람이 인정해줘야 본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예. 제가 추미애 위원장 앉아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그냥 제가 막 앉아서 있으면 괜찮을까요? 안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의원들이 마치 무슨 소풍 온 사람들처럼 예. 저렇게 정말 저기 법관은요. 법대는 12명의 대법관들이 앉아서 중대한 문제를 판결하고 그 판결의 권위를 가지는 곳입니다. 예. 우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앉는 9명의 자리 거기서 대통령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서 알겠습니다. 보존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좀 짧은 영상을 찍기 위한 저런 행태를 벌인다는 거 참 정치가 이렇게 되나 싶습니다. 근데 굳이 뭐 제가 조금 더 다른 시각도 얘기하면 어쨌든 저 사진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같이 있었고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인솔하에 또 갔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뭐 아예 뭐 사법부를 모욕하러 간 거냐라는 건 일단 야당의 시각이고 이렇습니다. 어젯밤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도 뒤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의만 사법부 독립의 예외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입법 투례하고 입법 내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만 열면 선출 권력 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국회의원들 몇 표 받아서 당선됐습니까? 왜 대법원자 그렇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우사인 볼트보다 이재명 재판은 빨리 하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전원 합의를 한다 하고 기록을 보게 허락하셨어요? 종합감사 전에 하루 일정을 잡아서 더 대법원 현장 감사를 해달라 하는 것을 이 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어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8시 30분쯤에 와서 마무리 발언을 했고 또 박지원 의원 비롯해서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만 2번 대법원 국감을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 말 맞다나 여당은 추가 국감을 요구하겠다. 이른바 3차 국감이에요. 장혜유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얘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할 때까지 한번 국감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까? 그런데 1, 2차 국감이 무용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전자기록으로 다 검토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법원 행정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자기록으로 검토했다고 하면 얼마나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로그 기록을 좀 보여달라. 이거는 재판 합의 과정과 무관한 겁니다. 그 어떤 실무적인 절차와 관련해서 봤다고 하니 그 근거 제시해 줄 것을 예. 요청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종이 기록으로 봐야 된다는 근거 법령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종이로 다 봤다. 그런데 상고이유서가 올라오기도 전에 전원 합의체 배당도 되기 전에 모든 대법관이 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요. 어떤 법조인이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인상까지 받은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당연하지만 3차 국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다만 말씀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단 하더라도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검증을 해도 뭘 해도 지금 되고 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더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어떤 고려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좀 더 전략이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장혜유 변호사, 장혜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6위였습니다.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법대에 오른 여당 의원들이었습니다.